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디자이너 센입니다. 혹시 자주 보시는 재테크 채널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부자에 대한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한국 기준에서는 KB그룹의 2024 한국 부자 보고서, 세계 기준으로는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 은행 및 금융서비스 회사인 UBS의 보고서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25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에 해당할까요? 10억이다, 50억이다, 어떤 명품 같은 것들은 있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 부자 보고서 기준으로는 10억 이상의 금융 자산과 10억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만약 10억 이상의 부동산 자산이 있어도 집 외의 자산이 현금 1억 원이라면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사에 참여한 자산가들은 대부분 부자의 기준을 100억 자산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부자들 중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부의 기준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금융자산이란 현금 및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부자들을 나눠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자산가,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 자산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산가들이 가진 금융자산은 한국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요? 한국의 금융자산을 100개의 사각형으로 본다면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자산가는 22개, 100억 이상의 고자산가는 10개, 300억 이상의 초고 자산가는 26개의 사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42개의 사각형을 나머지 사람들이 나누고 있죠. 그만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큼의 부자들이 있는데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전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 기준의 부자 수도 꽤 높게 올라갑니다. 단단히 각오하시길. 우선 우리나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가진 자산가는 42만 명 정도인데, 이 정도는 전형적인 중소도시 정도의 인구라고 합니다. 경북 구미 정도가 되겠네요. 100억 원 이상을 가진 자산가는 3만 명 정도로 소규모 시, 군 정도의 인구수라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억 원 이상의 초고 자산가는 10,000명 정도 되는데요. 보통은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모모구, 모모동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동의 인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좀 사이즈가 큰. 그럼 해외 기준은 어떨까요? 우선 해외 기준의 부자라고 함은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가능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제가 달러 기준으로 하면 느낌이 잘 오지 않아서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100만 달러, 10억 달러, 500억 달러를 현재 기준으로 한국 돈으로 바꿔봤는데요. 자산 단위가 69조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의 자산가는 세계적으로 31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세계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6천만 명으로 한국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네요. 사실 10억 달러 이상부터는 숫자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프의 축도 조금 수정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축값이 감당 안 되게 커진다면 로그를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에서 붉은색은 한국의 부자의 수, 그리고 민트색은 세계 기준의 부자의 수입니다. 한국에서 어지간히 부자라고 해도 해외 기준으로 가면 아직은 여유를 즐기는 중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을 미국에서 벌었다고 하는 기업들도 실제 미국에서 봤을 때는 사업의 크기가 크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모을까요? 부자가 많기로 유명한 미국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산을 만드는 유형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부동산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사업으로 높은 소득을 만든 다음 부동산에 투자하는 루트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부동산이 빠지지 않는 것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부동산에 의지하는 유형은 우리나라 외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도 부동산 투자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 호주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근로소득은 연금자산과 소비재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사업소득의 비중이 낮은 편인데요. 미국의 이전 세대보다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서 창업과 기업가 정신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주식으로 대표되는 금융투자가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금융시장 참여를 통한 자본이득이나 배당소득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더 보고 싶었던 부분은 두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상속과 증여가 중간 정도 순위에 속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지점이었는데요. 특히 UBS 보고서에서는 미국에서 상속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을 콕 찍어서 설명하더군요. 부모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당장 큰돈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요. 만약 제가 자산관리나 재테크에 대해 컨텐츠를 만든다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사업과 부동산 소득 다음 순위가 상속이니까요.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부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1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 기준보다는 일단 눈앞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해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대학생일 때 부자의 기준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여유로운 사람으로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카페에서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참 부러웠고 커피값이 부담되지 않는 삶이 어떤 건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필요에 따라 카페에서 잠깐의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이런 식으로 내 나름의 기준을 정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8시간 기준으로 일을 했을 때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240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루에 쓰는 돈의 항목을 생각해보죠. 여러 가지 맛있는 커피가 있겠지만 기준으로 잡기에 좋은 스타벅스 톨사이즈 아메리카노는 4,700원이고 회사 근처의 적당한 점심 식사 가격은 10,000원이고요. 헬스클럽이나 필라테스 금액을 적절하게 하루 기준으로 나눠보면 12,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 금액이 하루의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죠. 이 부담의 크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급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하루에 8만원대인 1급이 10만원으로 늘어나면 어떨까요? 우리가 소비하는 비용이 아주 약간 작아지겠죠? 30만원으로 늘어나면요?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어차피 해보는 거 100만원도 해봅시다.
하루만큼은 웬만한 부자 부럽지 않겠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절약입니다. 커피는 편의점 커피로 줄여보고 점심 식사는 편의점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거죠. 운동은 사실 영원으로까지 줄일 수는 있긴 해요. 가까운 곳 걷기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기도 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상황이라면 좀 더 본인에게 맞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비용을 의미하는 점의 크기는 작게 보이고 내가 버는 돈을 의미하는 점의 크기는 커 보이게 만드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 좋죠. 앞서서 몇십억을 이야기하면서 멀게만 느끼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10,000원 정도의 영향력을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이 꾸준히 원하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